뉴욕의 심장부,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에서 데이비드와 메리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데이비드는 은퇴한 영문학 교수였고, 61세의 메리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책과 그림, 그리고 지난 32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점점 더 피곤해하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괜찮아요, 데이비드.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메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데이비드에게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의 헬쑥해진 얼굴과 가늘어진 팔목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메리. 그냥 검진만 받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데이비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메리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데이비드는 메리를 데리고 뉴욕 시내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고 데이비드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안타깝지만 메리 씨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폐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이 의심됩니다. 의사의 말은 데이비드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폐혈증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끔찍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메리는 건강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데이비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의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잠든 메리의 곁을 지키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설렘 가득했던 첫 데이트, 아름다운 결혼식, 함께 여행했던 수많은 곳들, 그 모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메리, 제발 곁에 있어줘. 당신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데이비드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메리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와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는 데이비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메리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메리,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계속 있을게요. 데이비드는 메리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조차 없는 듯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젊은 여의사 사라가 데이비드에게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씨, 메리 씨를 돌보는 간호사 사라입니다. 메리 씨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메리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며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물론 결정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메리 씨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떠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의 말에 데이비드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며칠 밤을 고뇌한 끝에 데이비드는 결국 연명치료 중단을 결심했습니다. 메리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메리,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돼요.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메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연명치료가 중단되고 메리는 몇 시간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잘 가요? 내 사랑.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릴게요. 데이비드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메리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메리가 떠난 후 데이비드의 삶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슬픔을 나누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남아있는 메리의 흔적들은 그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즐겨 그리던 캔버스, 붓, 물감들, 함께 읽던 책들, 함께 듣던 음악들, 이 모든 것들이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메리, 당신 없는 이 세상은 너무나 낯설고 외로워요. 데이비드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식사도 거른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메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눈물 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메리가 생전에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일기장에는 메리가 데이비드에게 전하는 사랑과 감사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일기장을 읽으며 메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메리, 당신의 말대로 너무 슬퍼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게요. 데이비드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메리와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조금씩 슬픔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가 좋아했던 공원을 산책하고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을 들으며 그녀가 남긴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병원에서 만났던 간호사 사라와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따뜻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라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메리가 떠난 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데이비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라는 데이비드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메리 씨도 분명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 후로 데이비드와 사라는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데이비드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고, 데이비드는 사라와의 대화를 통해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라 씨, 당신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당신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어요. 데이비드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데이비드 씨를 만나게 되어 기뻐요.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요. 사라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비드는 메리의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데이비드는 메리가 좋아하던 센트럴파크를 찾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메리,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이 떠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당신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데이비드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 씨,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눈을 떠보니 사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라 씨, 오랜만이네요. 그냥 메리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저도 가끔 이곳에 와서 메리 씨를 생각해요.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사라는 데이비드의 곁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메리에 대한 추억, 슬픔,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메리 씨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사라의 말에 데이비드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사라 씨. 메리도 그걸 바랄 거예요. 이제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어요. 데이비드는 메리가 남긴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전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의 예술혼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데이비드는 메리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라 역시 곁에서 그를 도우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메리의 그림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메리, 당신의 그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예술가였어요. 데이비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림 속 메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데이비드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메리의 예술혼을 세상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데이비드는 메리를 추억하며 그녀가 남긴 사랑과 예술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라와 좋은 친구로 지내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슬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메리는 지금의 나처럼 슬픔에 잠겨 있었을까? 그는 메리의 강인한 성품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메리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 슬픔을 딛고 일어섰을 거야.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겠지. 데이비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메리와의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사라라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메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메리, 당신이 내게 남겨준 사랑과 용기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는 눈을 감고 메리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은 이제 데이비드의 삶을 이끄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메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메리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메리아트 재단으로 젊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메리, 당신의 이름으로 더 많은 예술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데이비드는 재단 설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메리의 작품을 기증하고 기부금을 모으고 재단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사라 역시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세요. 메리 씨도 하늘에서 당신을 보며 기뻐하실 거예요. 사라는 데이비드의 열정과 헌신에 감탄하며 그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마침내 메리아트 재단이 설립되었고 첫 번째 후원 대상자로 젊고 재능 있는 화가 지망생 제니가 선정되었습니다. 제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가의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니 씨, 당신의 열정과 재능을 믿어요. 메리아트 재단이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는 제니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씨, 이 은혜 잊지 않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단 설립 후 데이비드의 삶은 더욱 바빠졌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보람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메리,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게요. 데이비드는 메리의 사진 앞에 서서 그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사라와 함께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사라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야말로 데이비드 씨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당신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사라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사라의 눈빛 속에서 특별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사라 씨,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데이비드 씨? 사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겠어요? 데이비드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라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이비드 씨.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와 사라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함께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메리아트 재단을 운영하며 젊은 예술가들의 꿈을 지원했고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메리, 당신이 이어준 이 소중한 인연 영원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데이비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메리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라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리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와 사라는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메리아트 재단은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세계적인 예술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꿈을 펼쳤고 그들의 작품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사라와 함께 재단에서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의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젊은 화가의 그림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그림은 센트럴 파크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었는데 그림 속 벤치에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그림, 왠지 우리를 닮지 않았어요?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그림 속 노부부의 모습에서 자신과 사라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그린 것 같네요. 데이비드는 그림을 그린 젊은 화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당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센트럴 파크의 연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젊은 화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림이 참 아름답네요. 혹시 이 그림 속 노부부에게서 영감을 받았나요? 데이비드의 질문에 젊은 화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센트럴 파크에서 자주 산책을 하는데 그곳에서 항상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젊은 화가의 말을 들은 데이비드와 사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젊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메리의 사랑이 여전히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메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와 사라는 오랜만에 함께 센트럴 파크를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 당신과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내겐 기적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라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마치 메리가 그들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메리, 당신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축복,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당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도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게요. 데이비드는 마음속으로 메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도 데이비드와 사라는 메리아트 재단을 통해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메리의 사랑과 예술혼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며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센트럴 파크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사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잘 가요. 내 사랑. 곧 다시 만나요. 사라는 데이비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메리 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 만나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떠난 후 사라는 메리아트 재단을 이끌며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메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고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 역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데이비드와 메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사라가 떠난 후 메리아트 재단은 그들이 생전에 키워낸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재단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했으며 그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의 젊은 예술가 중 한 명이 센트럴 파크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 공원에서 자주 산책하시나요? 젊은 예술가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그의 인자한 미소가 젊은 예술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원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젊은 예술가의 질문에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원에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사진 액자를 들어 젊은 예술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두 노인, 데이비드와 사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저에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예술가의 꿈을 심어주셨고 제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노인은 데이비드와 사라, 그리고 메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메리아트 재단의 설립 과정,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예술가는 노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도 될까요? 그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제안에 노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젊은 예술가는 노인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감동적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은 메리아트 재단의 전시회에 출품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사랑과 희망의 힘이 느껴집니다. 데이비드와 사라, 그리고 메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그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와 사라, 그리고 메리의 이야기는 한 젊은 예술가의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고 메리아트 재단은 그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의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도시는 빠르게 변모했지만 센트럴파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메리아트 재단은 설립 이후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 명성은 설립자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메리아트 재단에서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이 센트럴파크로 스케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공원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캔버스에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 지혜는 유독 눈에 띄는 벤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벤치에는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에게 영원한 사랑과 감사를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벤치,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는 벤치에 앉아 동판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벤치는 아주 오래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단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들의 헌신적인 삶, 그리고 메리아트 재단의 탄생 비화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네요. 지혜는 노인의 이야기에 푹 빠져 감탄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이 공원에,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단다. 노인은 벤치에 새겨진 문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지혜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란다. 예술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니까. 노인은 지혜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사랑과 희망, 그리고 예술의 힘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혜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메리아트 재단의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 그림을 통해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사랑과 예술의 힘을 믿게 해준 그분들께 이 그림을 바칩니다. 지혜는 자신의 개인전에서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에게 헌정하는 작품을 공개하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전시회를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리아트 재단은 지혜와 같은 젊은 예술가들을 꾸준히 지원하며 설립자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갔습니다. 재단을 통해 배출된 예술가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작품을 통해 사랑과 희망,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파크의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은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전해질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혜는 중견 화가로 성장했고 그녀의 작품은 뉴욕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메리아트 재단의 지원을 받은 첫 세대 작가로서 재단의 정신을 이어받아 젊은 예술가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메리아트 재단의 신진작가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젊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고 놀랍게도 그 역시 센트럴 파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벤치 정말 인상 깊네요. 혹시 이 벤치에 얽힌 사연을 알고 계신가요? 심사 과정에서 지혜는 현우에게 질문했습니다. 현우는 맑은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보며 자신이 센트럴 파크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분들처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의 지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가 메리아트 재단의 정신을 이어갈 훌륭한 예술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우 씨,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메리아트 재단이 당신의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현우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후 현우는 메리아트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젊은 세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 작품을 통해 그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예술의 힘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개인전에서 메리아트 재단과 지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우의 성공적인 데뷔는 메리아트 재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재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했으며 그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혜는 메리아트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고 현우는 재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설립자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사랑과 예술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와 현우는 함께 센트럴 파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에게 영원한 사랑과 감사를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벤치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이 벤치가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벤치는 우리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특별한 장소예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벤치에 새겨진 문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음악은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축복하는 듯 공원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예술은 마치 저 음악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거예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선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다리가 되어야겠지요.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센트럴파크의 벤치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들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지만 메리아트 재단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과 예술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현우는 재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느 늦가을, 지혜는 재단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특별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사랑의 기억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그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과정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기획 의도를 설명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지혜는 현우와 함께 재단의 자료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데이비드가 생전에 쓴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메리와 사라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네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억나세요? 지혜는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기억이 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저 상자에는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그분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자료들이죠. 지혜와 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일기장에는 메리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녀를 잃은 후의 고통, 그리고 사라를 만나 새로운 희망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글을 읽고 있으니 그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혜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일기장은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더 큰 감동을 주네요. 현우 역시 데이비드의 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편지들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메리가 데이비드에게 쓴 편지, 사라가 데이비드에게 쓴 편지, 그리고 데이비드가 그들에게 답장으로 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 그분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 수 있네요. 지혜는 편지지에 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소중한 자료들을 이번 전시회에 함께 전시하는 건 어떨까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지혜는 현우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사진들을 선별하여 전시회의 한 켠에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사랑의 기억,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 전시 공간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일기장과 편지들을 읽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관람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찬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메리아트 재단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과 예술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혜와 현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메리아트 재단을 통해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했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와 현우는 함께 센트럴파크의 벤치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메리, 그리고 사라를 떠올리며 그들의 숭고한 삶과 사랑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센트럴파크의 벤치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들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